그냥 설거지하면서 틀어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통대 준비할 때 제일 저도 많이 질문했던 거 강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질문 많이 했던 게 그냥 오며 가며 듣는 것도 도움 되나요? 도움 안 돼요. 저는 그거는 확신을 좀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틀어놔봤자 소음에 불과하다. 그거는 누가 해야 될 거냐면은 이미 청취가 잘 되는 사람, 그리고 제 주변의 국내파들도 거의 그렇게 동의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방법은 시간만 낭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저의 지난 시간을 쭉 이렇게 반추해 보면 섬세하게 알았을 때 되게 잘 들리지 그 청취하는 양을 늘렸을 때 막 잘 들리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운드에 대한 노출보다는 이 흐릿한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면은 사운드는 상당 부분은 해소된다. 상당 부분은 매우 유니크한 액센트 그런 거 빼고. 우선은 첫 번째로 그냥 설거지하면서 틀어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통대 준비할 때 제일 저도 많이 질문했던 거 강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질문 많이 했던 게 그냥 오며 가며 듣는 것도 도움 되나요? 도움 안 돼요. 저는 그거는 확신을 좀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틀어놔봤자 소음에 불과하다. 그거는 누가 해야 될 거냐면은 이미 청취가 잘 되는 사람, 이미 청취가 제법 잘 되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점점 느는 길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청취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집중해서 듣는 시간만 의미가 있고 그냥 흘겨 듣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태원에 있는 어떤 술집에 자주 내가 가서 소음과 섞여가지고도 자꾸 소리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제 말이 100% 맞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제 주변의 국내파들도 거의 그렇게 동의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방법은 시간만 낭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단 이미 제법 잘 들려 드라마를 보건 뉴스를 보건 제법 캐치가 잘 돼. 그런 분들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강의에서 나온 표현들을 익히다 보면 듣는 것도 더 잘 들릴 거고, 표현을 마주치면 그 표현들이 잘 들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익히고 말하는 연습만 하면 리스닝 실력도 향상될까? 저는 이렇게 볼게요. 극단적으로 A라는 사람이 청취를 아예 안 해. 그냥 어떠한 드라마도 보지 않고 어떠한 유튜브 영상도 보지 않고 양질의 표현만 익히고 예를 들어서 제 인강에서 어떤 다양한 표현이 이제 소개가 됐다. 그런 걸만 익힌 사람이 한 명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표현을 잘 안 익히고 넷플릭스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만 열심히 보는 사람이 있다고 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누가 청취가 더 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저의 지난 시간을 쭉 이렇게 반추해 보면 섬세하게 알았을 때 되게 잘 들리지 그 청취하는 양을 늘렸을 때 막 잘 들리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 대표적으로는 저는 사실 뉴스 듣고 이런 거는 정말 너무 수월했었어요. 이제 통대 준비하는 세월이 좀 길어서. 근데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통대 다닐 때도 졸업하고 나서도 영화관에 가면은 이제 정말 외국 영화를 보잖아요. 잘 안 들리는 게 꽤 있었던 것 같아. 영화도 좀 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어떠냐? 되게 정확하게 아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지난 세월 동안 정확하게. 그러니까 흐릿한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요즘 다양한 그 드라마를 집중적으로 안 보더라도 이제 들리는 감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 귀에. 이해도. 그러면은 그 사운드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저 장면의 내용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많이 수월해진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봤을 때도 사운드의 민감도를 높이지 않더라도 주로 안 들리는 게 주로 어떤 거냐면은 개별 단어의 뜻은 명확하지 않은데 그 조합됐을 때 발음이 스카티시가 나오거나 싱가포르 발음이 나오거나 호주의 펄스 이런 지역의 발음이 나오거나 이러면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스카티시 발음을, 물론 제가 회사 다닐 때 스코틀랜드 사람하고 일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들린다는 거는 그 뜻을 되게 선명하게 아니까 들리는 게 많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 사운드에 대한 노출을 막 극단적으로 높여야 되나, 이거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본을 봤을 때 굉장히 빠르게 읽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게 별로 없으면 거의 잘 들려요. 근데 읽을 때 뭔가 자꾸 찝찝하고 눈에 거슬리는 게 많아지면은 잘 안 들린다고 봐야 돼, 거의. 그러니까 제가 지난 세월 동안 그게 좋아진 게 읽을 때 되게 수월하다는 거거든. 그런 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드네요.
그래서 인풋의 그 농도를 좀 짙게 가져가면 좋다. 근데 이것이 그 항상 얘기하지만 민감기를 넘어서서 학습의 영역으로 갈 때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건 좀 인정을 하면서 들어가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거는 뭐 그거까지도 나중에는 뭐 너무 잘 들릴 거고요. 자다가 일어나도 다 들리고 이건 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어차피 영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긴장을 좀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운드에 대한 노출보다는 이 흐릿한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면은 사운드는 상당 부분은 해소된다. 상당 부분은. 매우 유니크한 액센트 그런 거 빼고. 그렇게 봅니다. 우선 윈피키드는 좋은 책 맞습니다. 영어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책은 맞고요. 윈피키드 공부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스피킹만 생각한다면 내가 스피킹을 잘해야 되겠다 하면은 해석 안 되는 거는 다 제껴도 돼요. 그냥 해석 안 되고 아리까리하거나 이디엄이 섞인 문장 다 제끼세요. 그냥 이거는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차피 아주 윈피키드는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냐면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글이에요. 철저하게 원어민들을 생각하고 작가가 재미난 글을 쓴 거기 때문에 매우 원어민스러운 그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윈피키드를 읽을 때 난이도를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학생들 중에 일부 학생들은 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영어를 제법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해석을 시켜보면 오역을 부지기수로 하는 걸 제가 몇 년 동안 봐왔거든요. 그 말인즉슨 결코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역이 되는 문장은 결국 내 입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윈피키드 읽을 때 첫 번째, 일단은 윈피키드를 청취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스피킹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라고 하는 사람은 윈피키드에 나온 문장 중에 해석이 쉽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어려운 이디엄 같은 게 전혀 섞여 있지 않은 문장만 공부하는 게 맞다고 봐요. 무조건. 해석하려고 스트럭을 할 필요가 없다. 스피킹을 생각한다면. 그 다음 두 번째,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스피킹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잘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네이티브들이 한국인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까지 알아들으려면 사실은 윈피키드 내용을 한 번 봤을 때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쑥 읽혀야지만 청취도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심리적 부담을 더는 학습, 순서를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편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해석이 안 되는 거는 나중에 두 번 3회독, 4회독 할 때 다시 본다라는 각오로 하고 처음에는 쉬운 문장만 스토리 파악하면서 쉬운 문장은 따로 정리는 해두셔야 돼. 모든 문장을 다 정리할 수는 없고요. 어떤 특정 페이지에서 이 문장은 되게 마음에 든다 하면은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한 페이지에 한 두 문장 정도라도 스피킹 영역으로 끌고 올 수 있게끔 정리를 좀 해. 그러면은 사실은 윈피키드가 한 권이 한 200 몇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200 몇 페이지로. 그러면 한 페이지에서 한 두 문장 고르면은 그게 한 400문장 될라나?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잖아요. 그거 안 하시려고요? 그것도? 그건 해주셔야 돼요.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 그 정도 정성 없이 되겠습니까? 윈피키드에 공부할 때는 스피킹을 생각하는 공부부터 먼저 하고 그렇게 쉬운 문장만 발췌해서 내고로 만든다. 이걸 하고 그 다음에 2회독 하거나 3회독 하면서 이제 청취까지 내가 결국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조밀조밀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심각하게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 어차피 윈피키드를 여러분 강의의 형태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점 가서 요즘 윈피키드는 아마 거의 다 번역본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역이 거의 없겠죠. 오역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걸 참조하면서 이렇게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러면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반드시 번역본하고 이걸 끼워 맞추는 학습을 해 주셔야 돼요. 윈피키드에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한번 쳐볼게요. I'm not taking no for an answer.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윈피키드에 I'm not taking no for an answer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그게 해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리까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I'm not taking no for an answer 이러면 I'm not taking no for an answer라는 문장이 이제 나왔는데 해석이 안 된다. 그럼 그 해석하고 안 넘어가면 청취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겠죠. 이제 그런 학습을 해서
윈피키드의 문장이 약간 그 해학적인 요소가 되게 많아요. 약간 유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게 그걸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해소를 안 시켜놓으면 나중에 청취할 때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윈피키드에 대한 이해도 한 번 읽었을 때 그 이해도 정도는 특정 학습자의 청취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윈피에서 트리키한 문장들을 하나하나 다 해소할 필요가 있다. 청취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보는 거죠. I'm not taking no for an answer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제안을 한 다음에 너 무조건 yes라고 그래야 돼. 너 거절하기 없기 이런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 거절하기 없기 너 무조건 우리 회사 와야 돼. 내가 오퍼했어. 응 하는 거다. 이런 말인데 그런 게 직관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청취라는 것은 이제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문장이 윈피키드 읽을 때 거의 두 문장에 한 문장씩 그런 게 생긴다거나 한 페이지에 그게 대여섯 번 생겨버리면 그 사람 청취 힘들다고 봐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역본을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번역본까지 참조해서 이제 요 뜻이구나. Now it makes sense. 이 정도 될 때까지는 해주셔야 원어민 만났을 때 좀 청취가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드라마 청취에도 상당히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요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윈피키드는 청취 교재를 활용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요거를 스피킹 교재로만 활용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그런 해석을 100%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나만 더 첨언할게요. 결국 저도 그렇고 이거 분명히 5번이나 외워서 이제 나오겠다 싶은데 끊임없이 안 나오는 거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분명히 학습을 했어. 이제 내게 됐다 싶었어. 근데 네이티브들하고 만나서 실제 상황에서 아차 싶을 때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집에 가는데 아까 그거 써야 되겠다 싶은 거 생각난 거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거를 이겨내려면은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제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서울 사는 거 어떠냐 이러니까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다가 괜찮아요 이러더라고. 근데 결국 거기서 저는 그 학생에게 I can't complain 이걸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I can't complain 안 나오더라고. 근데 김재호 영어에서 I can't complain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표현이 습관화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알고 있는데 입으로 나오게 만드는 표현의 확장만 돼도 사실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 말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공감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